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저는 그 SNS 광고 마케터라는 책하고 검색 광고 마케터라는 이 책을 집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챗GPT를 쓰거나 무슨 뭐 제미나이를 쓰거나 뭐 크로드를 쓰거나 하는 그 단편적인 기술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놀랍고 재밌는데, 그 아시겠지만 그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회사가 많지가 않아요. 챗GPT도 뭐 계속 적자라고 하고 지금 경쟁이 되게 심해지고 딥시크다 뭐 그록이다 해서 점점 더 이게 사람들이 유료로 쓰던 사람들도 무료로 그냥 사용해도 웬만한 기능들은 다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PDF나 링크 같은 거는 유료 버전에서만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그 메타 하고 구글인 것 같은데, 예. 또 이제 네이버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는 인공지능을 좀 더 강화할 것처럼 이야기했죠. 이해진 의장이 본격적으로 본인이 AI 사업에 관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카카오는 상대적으로 그냥 챗GPT랑 업무 제휴를 통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좀 활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사실 그 이면의 숨은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챗GPT 생성형 AI로 돈을 버는 회사는 일단 대표적인 회사가 메타예요. 메타에서 보면 여기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타겟팅을 정교하게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광고 소재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을 상당히 많이 탑재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번에 SNS 광고 마케터라는 책을 집필할 때 굉장히 그 시스템을 파악하는 데 힘이 들었는데요. 모든 걸 다 자동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실제로 그 덕분에 메타는 뭐 매출이 15%인가요? 올랐고 주가도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검색 광고 쪽에 보면 최근에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네이버예요. 네이버에는 이미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예전에는 광고 소재를 본인이 원하는 것만 딱 집어넣으면 그 소재가 쭉 가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단위제형 소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목 넣고 설명 넣고요. 오타가 있으면 그냥 뭐 본인이 수정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나오고 약간 이런 방식이었는데, 인제 이게 반응형 소재라는 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최대 15개의 제목하고 4개의 설명문을 집어넣으면 사용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내용들을 다르게 노출을 시키는 건데요. 이걸 본인이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페이지를 다 읽어 주고요. 거기에 적합한 걸 그냥 뽑아서 본인이 선택해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이버도 인공지능에 조금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색 점유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구글하고 네이버에 우리나라는 지금 양강 체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투자해도 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반응형 광고 소재는 구글에선 그전부터 진행을 했던 거예요. 예.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 소재가 만들어지는데, 제목 15개 그다음에 설명문 4개도 구글에서 썼던 그 방식 그대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구글은 제미나이로 뭔가 이렇게 뭐 유료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크게 재미 못 보는 건 챗GPT랑 똑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구글은 그걸 그 광고에 탑재를 해서요. 광고 성과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유튜브 광고에 최근에 또 광고 슬롯을 원래 수동으로 입력을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어느 지점에 본인이 광고를 낸다. 근데 이거 수동도 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설정하면 더 정확한 곳에 광고를 집어넣겠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영상을 보는데 방해하는 걸 최소화시키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조회 시간을 끌어올려 주겠다. 이렇게 지금 알림이 떴어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챗GPT 이 채팅창으로 벌어들이는 이런 수익으로 한정된 것은 챗GPT 하나이고요. 구글이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탕으로 광고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광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네이버 역시 크로바엑스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게, 이런 광고 시스템에 계속 탑재를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만들려고 하죠. 검색 광고 마케터를 제가 이제 2025년 판으로 개정을 하면서 특별히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네이버에서는 그 광고를 프리미엄 링크라고 불러요. 근데 프리미엄 링크를 클릭한 다음에 다시 나갔다가
그 검색어를 친 사람이 다시 네이버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색을 했던 그 프리미엄 링크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바뀌는 서비스가 있다가 잠깐 올해 사라졌어요. 근데 그건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유저들을 다시 타겟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겟을 정교화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검색 엔진과 SNS 플랫폼은 그 경계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 바탕은 과거에는 우리가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됐다면, 그게 아니라 콘텐츠를 보고 콘텐츠를 소비하고 키워드 같은 것들을 만지고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이 뭐랄까 플랫폼들이 더 정확한 광고들을 내보낼 수 있는 쪽에 AI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많이 바꾼다,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있잖아요. 이 시스템으로 바꾼 이후에 구글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을 내보냈어요. 예, 실제로. 구글에서 광고를 할 때는 오른쪽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 전화를 해서 직접 연락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한 1-2년 전만 해도요, 그런 플랫폼들이 카카오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플랫폼들은 콜센터를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게시하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게시를 해 놓고 온에어를 안 했다, 준비만 해 놓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경우에는 전화가 오기도 했었어요. 그 카카오 공식 채널로 전화가 와서 뭐 필요한 거 있냐, 이렇게 안내를 해 줬는데요. 지금은 챗GPT랑 생성형 AI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이 계속 질문과 답변을 피드백하고 사람들이 필요한 쪽으로 계속 조절을 하면서 그런 그 고객센터의 그 응답들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어떤 그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서 인제 챗GPT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관심이 많아지고, 저도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인제는 거의 일상적으로 이런 그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룹을 만든 테슬라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고 또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주가가 엄청 떨어졌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이 사람이 자기 사업에 등한시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반만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단지 그런 뭐 정치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 건 누구보다 다 잘 알 텐데요. 이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자율주행 기술, 또 로보택시 서비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AI 챗봇 그룹 등 이런 것들을 다 차량에 통합을 해서 수익성을 강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당연히 추진하는 거죠. 이 관세가 당장은 악재로 미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그런 방향성 없이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을 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는 일단 완전 주행인 FSD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어떤 기술을 집중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인 사이버캡을 준비했죠. 이 서비스가 이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잖아요. 이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의 FSD 기술이 2030년까지 연간 최대 75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들어서 파는 방식이 아니라 차를 더 많이 굴리도록 만드는 거고, 그 핵심은 인공지능이 차지를 하고 있겠죠. 또 하나, 인공지능이 탑재됐을 때 놀라운 건 단순히 이 채팅을 통해서 뭔가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겠죠. 테슬라 공장의 자동화와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 활용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연간 한 5,000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죠. 초기에는 아마 테슬라 공장에서 먼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2026년 이후에는 외부 고객에도 제공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로봇이 제조나 조립이나 가사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테슬라의 중요한 이 수익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런 로봇 뒤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뭔가 자연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인제 추가되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 핵심적인 게 진짜로 이들이 개발했었던 오픈 AI랑 비슷한 채팅 서비스인 그룹인데요. 이게 인제 차량 시스템에 통합을 시키면 운전자의 편의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는 거는 모두가 예측 가능하실 겁니다. 차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화하는 거죠. 예전에 그 전격 제트 작전에서 키트랑 이게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아니죠. 그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 그 수준에 되게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오히려 인제 그 운전자한테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그 맨날 묻잖아요. 마이클 라이더가 이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인제 뭐 축축축축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차에 있는 뭐 1-2 시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날의 업무 스케줄이라든가 뭐 하루 있었던 일 같은 거 피드백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자동차에 탑재된다면 정말 놀랍겠죠.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했고 또 미국을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했었던 이 중국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을 모색하고 있죠. 중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유비테크라는 곳은요, AI를 활용해서 다른 로봇과 협업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일단 이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다투고 있고요.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또 광범위한 공장 환경을 활용해서 개발을 되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들은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향후 인간이 설계한 환경에 원활하게 통합되고 인간의 일을 되게 많이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니고 있죠. 챗GPT만 써 봐도 놀라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컴퓨터 안에서나 스마트폰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로봇 같은 것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이 물리 세계까지도 인간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율주행하면 중국이 조금 더 미국보다는 그 규제 부분에서는 그 국가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앞선다고 보는데요. 아 석 달 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중국 베이징 무인 자율주행 버스. 운전석이 아예 없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는 무인 버스는 유턴과 차로 변경도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앞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자 경적을 울립니다. 주변 교통 상황을 빠르게 알아챈 겁니다. 它有什么level 1、level 4那种，我看网上说这种level 4是吧？ 일반 도로인데도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 버스의 시범 운행을 허용한 겁니다. 거리 측정 장치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업체 허사이가 전 세계 판매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장비로 개발 초기 억대 가격이었지만 중국 업체가 100만 원대까지 낮췄습니다. 이런 부품 공급망을 토대로 중국 검색기업 바이두는 우리 돈 3천만 원대의 자율주행 택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외국 기업 자율주행 택시 가격의 최대 20% 수준입니다. 바이두가 올해 안에 6단계 완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기로 한 데는 이러한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바짝 추격한 또 다른 요인은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한 데 있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사실상 제약 없이 보행자들의 얼굴을 안면인식 정보로 축적해와 자율주행 기술을 보완한 겁니다. 테슬라도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중에 하나인 위라이드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후 5년 내에 수익성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다만 중국에서는 수익이 확실한데 국제 정부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사실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세게 매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어떤 그 중국의 업체를 견제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을 거예요. 이 위라이드는 여러 국가에서 이제 제한된 로봇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부다비에서는 우버와 로보택시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프트웨어나 뭐 유지 보수, 뭐 연구 개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사실은 지금은 역시 챗GPT의 초기처럼 수익을 많이 내진 못합니다. 한 2028년 이후에나 이제 수익이 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좀 미래 산업,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게 이제 중국 바깥으로 나갈 경우에 다른 국가의 기업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중국은 약간 아직은 미국처럼 그렇게 좀 꼼꼼하게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샤오미의 SU7이라는 전기차가 있었죠. 이게 이제 중국에서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어요. 주행 보조 시스템의 안정성이 좀 정확하게 작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이 됐고 이 때문에 이제 샤오미의 주가가 5.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때 이제 당시에 해당 차량은 사고 전에 오토파일럿 보조 주행 모드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죠. 이 사건이 이제 전기차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국가들은 조금 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일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테슬라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건이 몇 가지들이 있죠. 중국에서 하는 테스트는 미국으로 넘어가거나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모두 다 중국 안에서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그 테슬라의 기술을 써라. 그럼 테슬라는 거기서 파생되는 또 부가적인 수익이 있기 때문에 뭐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양국 간의 정부의 어떤 그 규제라든가 신뢰라든가 협업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기업 대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문제도 이제 보완이 돼야 되겠죠. 하지만 나갈 방향만은 확실합니다. 로봇과 자동차는 인공지능의 어떤 물리성을 확보해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바깥으로 넘어가서 인간들의 어떤 생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챗GPT 같은 것들을 쓰는 이유는 텍스트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잘 써주는 그런 간단한 인공지능이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되게 심화되면서 지금 뭐 웬만한 기능들은 챗GPT,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챗GPT잖아요. 근데 챗GPT에서 뭐 요번에도 그 제미나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오픈하니까 그냥 지브리 무료 생성 서비스를 막 공짜로 풀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용 한도 없이 막 이렇게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경쟁사의 어떤 그 기를 확 죽였던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작화를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뭐 인원을 한 뭐 100명 쓸 거를 그냥 기계 하나로 대체한다 그러면 비용 효율성이 나겠죠. 그렇게 되면 무료로 풀 비즈니스가 아니죠. 시장성을 이제 타개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진짜 비즈니스와 인류의 생활과 연관이 되면 인간의 생존 방식 역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또 나름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개될까, 이런 걸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색 광고나 이런 SNS 광고에서의 변화들은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그 핵심을 미리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새로운 기술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해서 또 챗GPT 관련해서 생성형 AI에 관해서 한 번씩 그 사용 예제들을 좀 살펴보고 좀 워낙에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최신 기술들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